자, 저희 채널의 예측조사 결과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51.1%, 김문수 후보가 38.9%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일단은 예측입니다. 자, 지역별로 한번 보죠. 서울에서의 어떤 득표 예측은요. 이재명 후보가 47.6%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고요. 김문수 후보는 39.5%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인천 경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4.5%, 김문수 후보는 35.8%. 자, 대전 충청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0.7%, 김문수 후보는 38.6%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광주 전라, 이재명 후보가 81.3%를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자, 대구 경북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60.8%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일단은 예측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수치는 개표 수치가 아니라 예측조사 결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자체 예측조사 결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개표 이후에 득표율은 발표됩니다. 부산 경남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0.4%, 이재명 후보가 41.6%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마지막 강원 제주입니다. 자, 이 권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0.3%를 득표할 것으로 일단은 예측이 됐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양당의 상황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저희 채널의 예측조사 결과 발표 직후에 다시 한번 좀 박수가 터져 나왔고요.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와 지금 김기현 의원이 굉장히 심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 예측조사 결과 수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손가락으로 숫자, 예측조사의 어떤 숫자를 계산하기도 했었는데, 자, 지금 양당의 반응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웅태 비대위원장도 안철수 공동 선대위원장과 함께 굉장히 좀 어두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지금 저희 채널의 예측조사가 이재명 51.1, 김문수 38.9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조사일 뿐이지만 일단 예측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겼고요. 김문수 후보가 40% 득표에는 못 미쳤어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이번 선거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관점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을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을 것인지,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을 것인지, 뭐 이런 전망들이 이제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 토대로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막판에 김문수 후보가 꽤 상승세가 있다라는 그런 여론은 있었지만 결국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기존에 나왔던 여론조사 그 큰 틀 속에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 표심에는 영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과반을 넘었다는 것은 아마 이게 이제 만약에 실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과반이 넘는 대통령 탄생도 아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집권의 정당성 또 대통령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최종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40%를 넘길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좀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30% 지금 예측 결과 토대로 해서 나온다고 그러면 꽤 후폭풍이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아마 이제 국민의힘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준석 후보죠. 이준석 후보가 지금 예측조사에는 10%가 안 되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는 8.7%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푼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아마 특히 이제 보수 단일화에 대한 어떤 책임 또 실질적인 이제 선거에서 이제 이 보상을 못 받는 데 대한 어떤 재정적인 후폭풍 아마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예측조사 결과 3자 구도 결과를 좀 한번 준비되면 띄워주실까요? 이재명 후보 51.1, 김문수 후보가 38.9, 이준석 후보가 8.7%인데 자,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가 50.4, 이재명 후보가 41.6, 이준석 후보가 6.8%를 득표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 제주는 이재명 후보가 50.3, 김문수 후보가 37.7, 이준석 후보가 10.4% 득표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자, 3자구도 전체 결과도 한번 예측조사 결과 볼까요? 자, 연령별 데이터부터 좀 들어왔는데요. 20대 이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6.6, 김문수 후보가 34%, 3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5.9, 김문수 후보가 34.1, 4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71.2, 김문수 후보가 22.7,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67%, 김문수 후보가 29.1%, 60대 이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1.3%, 이재명 후보가 40%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자, 이걸 성별로 한번 분석해 볼까요? 남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7.2%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 여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4.9%의 득표를 할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자, 전국 채널A 예측조사 결과. 자, 3자구도 언제 나오나요? 3자구도 좀 찍어주세요. 삼자구도 띄워주세요. 자, 지금 삼자구도 준비가 안 됐네요. 서울 이재명 후보가 47.6, 김문수 후보가 39.5%. 인천, 경기 이재명 후보 54.5%, 김문수 후보가 35.8%. 대전, 충청 이재명 후보가 50.7%, 김문수 후보가 38.6%. 광주, 전라 이재명 후보가 81.3%, 김문수 후보가 11.3%. 대구, 경북에서 김문수 후보가 60.8%, 이재명 후보가 29.8%의 득표를 할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부산, 경남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50.4%, 이재명 후보가 41.6%. 강원, 제주 이재명 후보가 50.3%, 김문수 후보가 37.7%의 득표를 할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자, 이제야 3자 구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한번 좀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51.1, 김문수 후보가 38.9, 이준석 후보가 8.7%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과반을 넘게 득표를 할 걸로 예측이 됐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김문수 후보가 40% 득표에 못 미쳤다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절반이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10%에 못 미쳤다는 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했더라면 이재명 후보와 막상막하의 결과가 나왔을지 모를 것이라는 게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수치 불러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51.1. 자, 서울, 경기 서울 볼까요? 이재명 후보 47.6, 김문수 후보 39.5, 이준석 후보 10.9%. 서울 지역 예측치입니다. 인천, 경기 이재명 후보 54.5, 역시나 과반을 넘겼죠. 김문수 후보는 35.8, 이준석 후보는 역시나 10%에 못 미쳤습니다. 인천, 경기에서 8.6. 대전, 충청 이재명 후보가 역시나 이 중원에서도 과반을 넘기는 것으로 예측이 됐고, 김문수 후보 38.6, 이준석 후보 9.7. 광주, 전라 이재명 후보 81.3, 호남에서는 압도적인 득표할 걸로 예측이 됐고요. 김문수 후보는 11.3, 이준석 후보는 6.2. 자, 대구, 경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60.8. 이 TK에서 이재명 후보가 몇 퍼센트를 득표하느냐도 관심사였는데 29.8. 이대로라면 30%에 육박한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도 특이점이 되겠군요. 그리고 TK에서 이준석 후보가 10% 득표에 실패할 것으로 예측이 됐다라는 것도 특이점입니다. 부산, 경남 김문수 50.4,
이재명 41.6, 이준석 후보가 6.8%의 득표가 예측됐습니다. 강원 제주 이재명 후보가 50.3, 김문수 후보가 37.7, 이준석 후보는 10.4 예측치가 나왔습니다.